김다영입니다. 저희는 일원 가족으로 저에게 원불교는 외할머니가 들고 다니시던 낡은 교당 가방, 더운 여름 원광 수련원 캠프와 오후 2시에 학생 법회 같은 오래된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일터로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년 시절 이후로는 성실한 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큰 자리에 서게 되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불량 교도가 발표하는 감상담을 잘 들어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교무님들 앞에 서서 감히 말씀드리려고 하니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한편으론 평생 타인에게 해되지 않아야 한다며 덕을 쌓으시다 돌아가신 저희 이 도시마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상단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가 한참 부족합니다. 편안히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외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대신 많은 시간을 할머니께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참 고우시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교당에 가시는 날에는 아끼시는 블라우스와 주름 치마를 단정히 입으시고 장식 없는 낡은 손가방에 교전을 챙기셨는데요. 소일거리로 여유 없는 살림이었지만 깨끗한 봉투에 늘 헌금금도 빠짐없이 준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의 교당 가방에는 늘 맛있는 군것질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스카치 캔디나 아카시아 껌, 박하사탕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그것들이 법회 후에 주전부리 공양이었지 않았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곱씹어보니 아마 법회 시간 내내 몸부림치던 대여섯 살 아이를 달랠 용도로 넣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법회에 따라가서 큰 교무님 설교 시간 즈음이 되면 의자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발 아래 법당 카펫 한 올 한 올을 온몸으로 느끼며 놀던 기억도 이번에 떠올렸습니다. 큰 교무님, 작은 교무님 두 분 다 참 예뻐해 주셨어요. 각종 행사 때 법신불전 단상에 올라서 노래도 부르고 교당 가족들에게 참 많은 아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전주로 이사한 뒤에 여전히 거실 벽에 걸린 일원상이나 장 위에 놓인 기도 액자들, 어머니께서 틀어놓으셨던 독경들은 주위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는 아무런 감흥 없는 배경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는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공립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쳐가고 끝없는 터널 안에서 버티는 것 같은 고단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시골로 이사를 하셔서 부모님 댁 근처 백산 교당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저는 원불교와는 완벽히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사실 원창학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기간제 교사이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던 학교 선생님께서 임용 공고가 난 학교들 중에서 종립이지만 정직하고 깨끗한 재단이 있으니 한번 지원해 보라면서 강력히 추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원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신기하시다면서 그 인연을 꼭 이어가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원불교로 돌아오게 된 첫 발은 경천 교무님 덕분입니다. 재단 지원을 위해 교도인 추천서를 받으러 갔을 때 온화하시지만 강직한 표정의 교무님의 얼굴을 뵙자마자 낯이 뜨거워지는 저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두서없이 이어가던 불량 교도의 염치 없는 고백을 그저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시며 들어주셨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처럼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의 꾸짖음에 정말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교무님은 이내 제 절박함을 보듬어 주셨어요.
설법 시간에 장난치다 용서받던 5살처럼 어린 시절 교당 교무님에 대한 느낌이 떠오르면서 교당을 잊고 지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마다하시며 교당 열심히 다니고 복 지으며 살아가라는 말씀뿐이십니다. 지금은 백산교당을 떠나셨지만 그때의 감사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랜 임용시험 준비로 제 또래보다 늦게 교사가 되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마음으로 의지하던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배 선생님들을 등대 삼아 제가 늘 꿈꾸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아직도 가끔씩 믿기질 않습니다. 과학교육 우수학교인 우리 원광중학교에 근무한 지가 2년째입니다. 정말 유능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점심시간을 반납하는 건 부지기수이고 1년 내내 주말에도 출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일생을 바쳐 일구신 학교라는 생각에 이곳에서 일하는데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배님들의 저 우직하고 큰 아우라를 대신할 자신이 도저히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지런히 따라가려는 마음이 욕심으로 느껴질 만큼 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도 저는 교직이 제 천직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지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소통의 코드가 맞아간다는 느낌이 교사의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워요. 업무나 생활지도에 지치는 날에는 불행에 휩싸인 양 슬퍼하다가도 문득 나는 교사지 하는 사실이 떠오르면 그 불행이 저에게 닥쳐온 것 자체가 교사인 나한테 온 특별한 마음 공부거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이 충전되고는 합니다. 원창학원 3차 면접에서 전 이사장님이셨던 월산 교무님께서 제 인성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솔직한지 보자. 얼마나 솔직한지 보자. 죄송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쟁쟁한 남자 후보 선생님들보다도 제가 더 일 잘합니다 라고 말하고 오는 것이 제 나름의 면접 목표였는데 그 질문에 그만 지금처럼 목이 메어버렸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또 한 번 면접 시험장에서 초라한 자기 고백을 하고는 뜬금없이 저 일 잘합니다 하는 말을 최후 진술로 하고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동안의 결핍이 무엇이었는지 참 후련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몇 번 월산 교무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는 성직자가 얼마나 높은 경지의 지혜를 담은 사람들인지 느끼게 된 정말 존경스러운 큰 어른이십니다. 원창학원에서 저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평생 참 교사 은신에 교도 은자영으로 좋은 소식만 전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전하고 싶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감상단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떨림을 잊지 않고 제가 스스로 지은 덕 없이 덜컥 받아버린 사은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원불교도로 복 지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김수환입니다. 제 추천 교무님은 정퇴관 란타원 강덕재 교감님이시고 지도 교무님은 충북교구 청주교당 훈타원 박성현 교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훈타원님께서 서울교당 교관님으로 계실 때 2년간 간사로 지도를 받고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미국 휴스턴 교당 인산 김원영 교무님이시며 현재 미주교화의 꽃봉오리를 피우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무뚝뚝하시고 무덤덤하셨던 분으로 기억납니다. 현재는 혈연을 넘어 법연이신 스승님으로 모시려 하지만 너무 철이 없던 그때는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출가를 하고 나니 이 회상의 전무 출신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를 뵈며 전무 출신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길로 느껴졌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그런 기억들이 인과로 작용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출가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와 반대로 무조건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릴 때 총부나 교당에서 뵀던 교무님들께서 저보고 출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런 제 운명을 예언하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차피 저는 이 길을 갈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학교에서 공부를 즐기진 않았지만 사색을 즐기고 교과서는 잘 보지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혼자서 책을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는 일에 취미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남들과는 조금 달랐던 저는 시사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론사 기자나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학교 공부에는 큰 취미가 없어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진지하게 제 진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면서도 어쩌면 허송세월 같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고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 스펙을 쌓고 혹시 다시 공시를 준비하는 그런 삶은 비록 큰 위험이 없이 안정적이더라도 과연 그런 삶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인문사회 분야인 정치, 사회, 철학같이 제3 밖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무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3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교무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교당에 왔을 때 밝고 친절하신 모습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게 매우 감명 깊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렇게 사시는 교무님의 삶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구나 생각을 하고 출가 서원을 하며 서울교당에서 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를 하는 동안 여러 교무님들과 교도님을 뵈면서 꼭 모든 분들이 제 생각과 같은 분들은 아닌 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별심과 태골심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타원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도 제가 지어놓은 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존재도 모른 채 오직 태양빛에 비친 동굴 안의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아는 사람처럼 저는 제 사견에만 갇혀 스승님들과 교무님들의 언행에 쉽게 사량개교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평생 읽지 않았던 교전을 출가를 하고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교당에서 간사를 마무리하는 기간에 교관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미국 현지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미주교화 현장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느 교당의 미국인 교도 법회에 참석하고 회화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한 미국인 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교나 기독교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 교전에는 그런 수많은 책들의 내용의 핵심이 전부 다 들어있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 우리 교전만 보면 된다. 나중에 교당 교무님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은 미국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의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문명이 기반을 이룬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쩌면 미국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찾아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모른다는 원불교란 종교의 교전이 모든 종교 인문 종교 서적의 핵심이란 말을 미국인 교도님한테 들은 저는 대종사님의 법은 인종과 국가와 문화에 상관없이 정말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쉽게 종교를 믿던 예전과 달리 많은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저는 대종사님께서 남기시고 가신 전무후무한 우리 교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변의 대종사님의 법을 꾸준히 적공하여 대종사님의 법륜을 새롭게 굴리며 제가 시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가 저를 따라오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정책인재로 서원관에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이홍교입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저의 모태신앙은 천주교입니다. 어릴 때 안드레아라는 세례명도 받았고 조금 커서는 신부님 옆에서 미사를 보좌하는 복사단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살 때부터는 어머니를 따라 단학선원에 다니면서 명상과 단전호흡 등의 수련도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를 접해볼 기회가 종종 생겨서 몰몬교 선교사분들을 따라 몰몬교 교회에도 가보았고, 또 10개월 정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는 하숙집 식구들을 따라 루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하던 주말 의료봉사에 나가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포교하시는 분들을 따라 대순진리회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종교를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25살이 될 때까지 원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미뤄둔 군복무를 하기 위해 연산훈련소에 들어가면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우리나라에는 3대 종교가 있다라는 말만 들어봤었는데, 훈련소에서 원불교가 4대 종교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종교명에 저는 의아했으나 그래도 논산훈련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라가 공인했다는 뜻이니까 사이비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마지막 주차에 원불교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회에서 군종 교무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제가 접해봤던 종교들은 자기네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던가 자기네만 정법을 받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포용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후 훈련소에서 나와 김천에서 공익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간 집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채널은 잘 잡히지 않고 원음 방송만 잘 잡혔습니다. 그 덕에 온 가족이 라디오를 통해 원불교 법문을 듣게 되었고 1년의 과정을 거쳐 불광교당을 찾아가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사를 또 한 번 하게 되어 마포교당으로 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빠서 교당에는 거의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수능을 다시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래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중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목표를 한의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수능에서 딱 원광대 한의대에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와서 2016년에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의대 입학 후 첫 학기 필수 과목에 종교와 원불교가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저는 비로소 사헌사효와 사막팔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통해 원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던 중에 어느 날 문득 교실에서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 진리의 전체가 100이라면 이 원불교에 100이 다 있구나.
아직 원불교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진리의 전체가 이 원불교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친 후 여름방학에 종교원불교 수업을 해주신 교무님의 권유로 신성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신성회에서는 두 분의 원로 교무님과 네 분의 젊은 교무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저는 원불교가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며 남녀 교무의 권리도 더 평등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무 개개인의 특성도 상당히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종교와는 남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마지막 날, 남자 대표로 종법사님 앞에서 감상담을 발표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머릿속으로 미리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법사님 앞에 서니 준비해간 말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발표를 하다가 얼떨결에 저도 한의대 졸업하면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얼떨결에 한 말이었습니다. 신성회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교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전을 읽다가 대종경 요원품 29장에서 빈말로 허공법계에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재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라는 말씀에서 약간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날 내가 한 말은 허공법계에 맹세까지 한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전을 계속 읽는데 이번에는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전무 출신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신의를 영원히 지키라. 저는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 그날 내가 종법사님 앞에서 출가하겠다고 말을 뱉은 것은 허공법계에 맹세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신의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한의대 졸업 후 영산대로 편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연이 된 몇몇 교무님들의 인도로 생각보다 일찍,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정책인재라는 제도로 전무 출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갑작스러웠으나 이것은 하늘에 맡길 일이라 생각하고 교무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준비하여 이렇게 서원관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원관에 들어와 산 지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초반에는 서원관 생활과 한의대 학업을 처음 병행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원관 지도 교무님들의 배려와 주위 동지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제는 서원관도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한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 좋은 법연들과 앞으로도 함께하며 더 배우고 더 연마하고 더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